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축구선수 손흥민, 가수 BTS, 영화감독 봉준호를 넘어 이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영화 플랫폼인 넷플릭스의 지원하에 탄생한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속 한국의 옛날 놀이문화가 세계적 유행이 되었는데요.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전 세계인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박힌 오징어 게임은 결국 넷플릭스 서비스 전 세계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하며 오히려 한국인에게 오징어 게임을 아느냐고 물어보는 외국인까지 나타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흥행을 한 오징어 게임을 보고 넷플릭스의 CEO 테드 사란도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코드 컨퍼런스 2021에서 오징어 게임과 한국 미디어 시장의 미래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오리지널 콘텐츠가 될 수도 있다. 오징어 게임은 분명 우리의 세계에서 가장 큰 콘텐츠가 될 것이다. 오징어 게임이 출시한 지 9일밖에 안 됐는데 오징어 게임이 사상 최대의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 오징어 게임이 스페인 범죄 스릴러 종이의 집과 프랑스 미스터리 시리즈 루팡을 포함한 넷플릭스의 이전 비영어 히트작들을 모두 휩쓸고 있다.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애정을 무한하게 드러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넷플릭스는 이번 오징어 게임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미국 넷플릭스 시리즈 영미권에서 만들어진 더 크라운 같은 경우 회당 제작비가 150억, 기묘한 이야기 회당 약 140억, 위쳐 약 117억, 브리저튼 회당 약 82억인 것이 비해서 오징어 게임은 회당 제작비가 22억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제작 비용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데 돌아오는 값은 메가 히트를 쳐버리는 한국 시장이니 DP, 스위트홈, 인간 수업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게임까지 왜 넷플릭스의 CEO가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적들로 들인 투자에 비해 톡톡한 리턴을 보여준 한국 시장을 보고 절대적인 확신을 얻은 넷플릭스 CEO는 본인의 공식 인터뷰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저희의 믿음은 확고하다 라고까지 하였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여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말로만 투자를 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넷플릭스는 꽤 오래전부터 한국 시장을 노려왔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흥행한다는 것은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영화사들의 공식 규칙 같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MCU의 어벤져스도 다른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며칠 빨리 개봉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징어 게임 흥행 이후 457번 참가자로 유명해진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공동 CEO는 2015년 당시 한국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넷플릭스가 세계로 뻗어나갈 파급력들에 대해서 예언하였는데요. 결국 현재를 돌아보면 헤이스팅스의 얘기는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영화관에 많이 가시나요? 저는 이제 영화관의 발길을 끊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으로 넷플릭스를 즐겨보는 시청층인데요. 많은 사람이 넷플릭스로 영화와 드라마 등을 즐기는 만큼 유료 가입자는 362만 명, 첫해 8만 명 수준에서 45배 늘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190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매달 12,000원만 내면 볼 수 있는 다양성과 편리함이 통했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국내 콘텐츠 산업 역시도 큰 변화를 맞았고 이제 뉴미디어 시장이 열리면서 공중파, 지상파의 컨텐츠보다 규제를 풀고 예산을 빵빵하게 넣어주는 넷플릭스의 비호화에 탄생하는 K 콘텐츠의 파급력은 이전과 차원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등 특정 지역에서 일부 작품이 인기를 얻던 데서 벗어나 넷플릭스를 통해 다수의 작품이 세계 각국에서 흥행하고 있게 된 점이죠. 대표적으로 아까 언급한 DP 역시도 잠깐이지만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고 오징어 게임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제작사들 입장에서도 예산을 아낌없이 뿌리는 넷플릭스와의 협업에 적극 나서고 있게 되는 구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역시도 이렇게 다가오는 한국 제작사들의 손을 잡아주었다는 것은 그간 총 7,700억 원을 투자하며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펼쳤다는 점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엔 전년 대비 34.3% 늘어난 3,331억 원을 투자했고
진출 첫해 투자액이 150억 원, 즉 22배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넷플릭스가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에 어느 정도로 애정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 600억 원을 투자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를 제작한 데 이어 2019에서 2020년엔 킹덤에는 200억 원, 바로 직전에는 스위트홈에 3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대작을 여러 작품 뽑아내고 있으니까요. 넷플릭스라는 날개를 얻은 한반도의 호랑이 같은 국내 제작사들이 자본이 풀리면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을 오징어 게임을 통해 보여준 만큼 넷플릭스의 판단은 빨랐고 한국의 컨텐츠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는 넷플릭스의 CEO의 판단도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시야를 깨워주는 따릉따릉따릉튜브를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